어머니, 치매라도 걸렸어요? 은영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치매? 그래. 치매 걸린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래. 내 가방! 내 가방이야! 은영이 울면서 쓰레기통에서 가방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의 샤넬 백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을까요? 좋아요과 구독을 누르시면 당신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수는 기차 창문에 기댄 채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허리는 곧고 단정했지만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정순의 7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며느리 은영이 어제 전화를 걸어왔을 때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밝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생일이라 준비해봤어요. 꼭 서울로 올라오세요. 그 말에 정수는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시골에서 서울까지 3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저려도 참았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은영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멀리서 고생하셨어요. 응. 기차에서 좀 졸았어. 정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늦는다고 하네요. 어머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준비한 게 있어요. 은영은 냉장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손자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대학생이 된 준호는 요즘 바빠서 할머니와 통화할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케이크 가져왔어요. 은영이 냉장고에서 하얀 상자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모서리가 조금 눌려 있었지만 그래도 케이크 상자였습니다. 어머, 케이크까지. 정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케이크를 준비해준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네, 어머님 생일이니까요. 은영은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생일 축하해요.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간단히 인사를 건넸지만 곧바로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기억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은영이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크림이 조금 물러있고 딸기 장식도 시들해 보였지만 그래도 케이크였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은영은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한 조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촛불은 없어요? 아, 촛불요? 집에 없네요. 미안해요. 은영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달콤함보다는 시큼하고 쓴맛이 강했습니다. 뭔가 변질된 듯한 맛이었죠. 정수는 케이크를 삼키기 어려워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영아, 이 케이크 언제 산 거야? 왜요? 맛이 이상해요? 은영이 자신도 한 입 베어 물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이거 맛이 좀. 은영은 케이크 상자를 뒤적이며 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지? 정순이 물었을 때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제까지네요. 뭐라고? 유통기한이 어제까지였어요. 몰랐어요. 정말. 은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케이크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 이 케이크는 하루 지난 거네요.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몰랐어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지만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머님 생일인데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정수는 케이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로 생일을 축하받는다니요. 엄마, 그거 은영이가 직접 사온 거예요. 며느리가 사온 거라 더 맛있죠? 민수가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관심은 다른 곳에 가 있었죠. 맛있다. 정수는 작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케이크를 먹을 수 없어서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순의 눈빛에는 깊은 쓸쓸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기차를 타고 온 어머니의 생일을
이렇게 보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 그것도 모르고 준 케이크로 말이죠. 정수는 아들 집 작은 방에서 며느리 은영의 생일을 며칠 앞두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받은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가 자꾸 떠올랐지만 바빠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자신만큼은 며느리를 챙겨야겠다 다짐했거든요. 이번엔 뭘 해줄까? 정수는 은영이 평소 좋아하던 것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명품 가방을 자주 들고 다녔고 예쁜 옷을 입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정순의 형편으로는 그런 비싼 선물을 사주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정수는 정성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마트까지 걸어가서 장을 봤습니다. 은영이 좋아하는 단무지와 우엉, 신선한 계란과 김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골라 담았죠. 무릎이 아픈데도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부엌에서 김밥을 정성스럽게 말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산 신선한 재료들로 계란말이를 부치고 단무지와 우엉을 예쁘게 썰어서 참기름까지 발라가며 정말 맛있게 만들었죠. 이것만큼은 정성껏 해줘야지. 정수는 도시락통에 김밥을 가지런히 담고 마트에서 사온 재료들로 밑반찬까지 준비했습니다. 콩자반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까지 은영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골라서 말이죠. 은영의 생일 당일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김밥과 밑반찬들을 예쁘게 담고 미역국까지 끓여서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은영아, 일어났어. 생일 축하한다. 정순이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은영이 잠옷 차림으로 나오며 하품을 했습니다. 생일상 차려놨어. 와서 먹자. 어머님이 직접 차리셨어요? 은영이 식탁을 보더니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어제 마트까지 가서 장도 봤어. 김밥도 직접 말았고. 내가 좋아하는 재료들로 말이야. 정수는 뿌듯한 표정으로 김밥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민수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은영이 생일이잖아. 아, 맞다. 자기야, 생일 축하해. 민수가 은영에게 가벼운 포옹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은영이 웃으며 답했지만 식탁에 김밥을 보는 표정은 그리 기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저희 오늘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외식? 네. 생일이니까 호텔에서 식사하기로 예약했어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해? 정순이 정성껏 준비한 김밥을 가리켰습니다. 나중에 먹을게요.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은영이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먹으면 맛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먹어보면 안 될까? 정말 맛있거든. 정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점심때 호텔 가기로 했어요. 지금 먹으면 배불러서. 은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머님은 집에서 쉬세요. 저희만 다녀올게요. 민수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침실에서 예쁜 포장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자기야, 생일 선물. 예쁜 상자를 받은 은영이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 안에서 샤넬 로고가 선명한 가방이 나왔습니다. 어머, 정말요? 샤넬이에요? 은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순이 몇 달치 생활비로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가방이었죠. 생일 축하해, 자기야. 민수가 은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은영은 새 가방을 바로 메고 거울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정순이 정성껏 준비한 김밥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말이죠.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새벽부터 일어나 마트까지 가서 장보고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은 나중에 먹겠다고 하고 아들이 사준 명품 가방에는 그렇게 기뻐하는 은영의 모습이 대조적이었거든요. 그럼 저희 준비하고 나갈게요. 은영이 새 가방을 메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와? 늦을 거예요. 호텔에서 식사하고 백화점도 갈 예정이거든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김밥과 미역국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둘이 나간 후 정수는 혼자 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만든 김밥이었지만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생일엔 샤넬 가방과 호텔 식사라니 정순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생일에는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를 줬던 며느리가 자신의 생일에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받는다니요. 정수는 김밥을 다 먹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차이가 정말 당연한 건지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은영과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은 김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환한 웃음과 자신이 혼자 먹은 김밥이 자꾸 대비되어 떠올랐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은영과 민수는 그날 밤늦게 돌아와서는 호텔 디너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백화점에서 뭘 샀는지만 이야기했죠. 정순이 정성껏 준비한 김밥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자신의 생일과 은영의 생일이 비교되었거든요. 어머님, 은영이 부엌에서 나오며 정순을 불렀습니다. 왜? 저한테 무슨 서운한 일 있으세요? 은영이 정순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어머님께서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은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말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이 너무 컸습니다. 은영아, 나 좀 서운해. 어떤 게요? 그냥 마음이 좀 그래. 정순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 생일 때 그 케이크 말이야. 정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정말 몰랐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알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근데 정순이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근데 뭐요? 아니야, 그냥 마음이 좀 그래서. 정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정확히 뭐가 서운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은영이 재촉했습니다. 나는 정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가족인데, 나도 소중한 사람인데,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정순이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좀. 민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뭔가 서운해하세요. 은영이 민수에게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정순이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 뭐가 마음 아프신데요? 그냥 내가 이 집에서 뭔가 다른 사람 같아. 정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내 생일엔 그냥 그랬는데 은영이 생일엔. 정순이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민하다고? 정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네, 솔직히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케이크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케이크 하나가 아니야, 민수야.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뭔데요? 마음이야. 엄마 마음. 정순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부담스러워요. 어머님 눈치 보느라 집에 있기가 힘들어요. 내가 언제 눈치 주라고 했어? 말로는 안 하셨지만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저희가 뭘 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은영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정순이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좀 이해해보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어요. 민수가 피곤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좋아하고 잘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서운해하시면 저희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좀 이해해주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케이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버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지쳐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된 거야? 정순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은영이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냥 서운했을 뿐이야. 정순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좀 쉬세요. 저희도 얘기할 게 있어서. 민수가 정순을 방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정순은 무거운 마음으로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와 은영이 작은 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수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키워온 자식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메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성껏 해준 것들이 모두 눈치였다니요.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서운해하는 것도 죄인가? 74살이 되어서도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하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자신이 작은 일에 집착하는 건 아닌지, 나이 들어 고집만 세워진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며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목이 말라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정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안에 자신이 은영의 생일을 위해 정성껏 만든 김밥과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인지 김밥은 말라비틀어져 있었고 미역국은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콩자반과 멸치볶음도 변색되어 있었죠. 나중에 먹겠다고 했는데 정수는 썩어가는 반찬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새벽부터 일어나 마트까지 걸어가서 장보고 무릎 아픈 것도 참으며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와 은영이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언제까지 어머니 모셔야 해? 쉿, 들릴라. 어차피 귀 먹었어. 진짜 돌아버리겠어. 나도 그래. 친구들은 다 요양원 넣었는데 우리만 바보같이. 정수는 냉장고 문을 붙잡고 서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연금이라도 쏠쏠하면 모르겠는데 용돈도 안 주면서 눈치만 주잖아. 나도 한계야. 너무한 건 저 노인네야. 케이크 하나로 며칠째 드라마 찍고 앉았어. 치매 온 거 아냐? 은영의 말에 정수는 냉장고 문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침에 저 음식들 다 버려. 냄새나서 토 나온다고.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썩어가는 자신의 정성이 이제는 냄새나는 쓰레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가야겠다. 정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 수 없었습니다.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상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죠. 정수는 옷까지 몇 벌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시골집에 가면 예전 옷들이 있으니까요. 약봉지와 시골집 열쇠만 챙기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짐을 싸다가 정순의 시선이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소파 위에 은영의 새 샤넬 가방이 놓여 있었거든요. 어제 민수가 사준 그 비싼 가방 말이죠. 정수는 잠시 그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생일에는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 며느리 생일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그 차이가 다시 한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자. 정수는 별다른 생각 없이 샤넬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정확히 왜 그러는지 자신도 모르겠지만 그냥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아직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이른 아침, 정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나가도 될까 싶었거든요. 1층에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가는데 정순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서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이 깨워서 알린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민수가 뛰어와서 정순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은영도 급히 옷을 입고 따라 나왔습니다. 집에 간다. 정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어제 일 때문에 기분 상하신 거예요? 기분 상한 게 아니야.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한테 부담이 되잖아. 예민한 늙은이라고 했잖아.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죄송해요. 은영이 사과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일 없어. 너희 말이 맞아. 그래도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민수가 정순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민수야. 정순이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딜 간다고 자꾸. 나는 이제 너희 어머니 아니다. 정순의 말에 민수와 은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노릇 그만둔다. 이제 남이야, 남. 정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리고 그건 제 가방이에요. 은영이 정순이 들고 있는 샤넬 가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정순이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네. 제 생일 선물이에요. 그래. 내 생일 선물이지. 내 생일엔 상한 케이크. 내 생일엔 명품 가방.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내 마음값이다. 정순이 갑자기 가방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은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아파트 단지 음식물 쓰레기통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수와 은영이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 나는 지금 가장 진정해. 정순이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은영이 소리쳤지만 정수는 이미 샤넬 가방을 쓰레기통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쳤어요? 은영이 악을 쓰며 쓰레기통으로 달려갔습니다. 내 생일엔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 내 생일엔 호텔 디너의 명품. 그래. 잘 알겠다 아주. 네 마음이 지금 이 가방처럼 썩은 걸 잘 알겠더라. 정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매라도 걸렸어요? 은영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치매. 그래. 치매 걸린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래. 정순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가방이야. 은영이 울면서 쓰레기통에서 가방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엄마, 정말 왜 그래?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치매 노인네라고 했잖아. 치매 환자가 뭐래도 이해해줘야지. 정순이 담담하게 말하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 나는 이제 너희와 남이니까. 택시가 왔습니다.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엄마. 민수가 택시를 향해 뛰어왔지만 정수는 창문을 닫고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뒤에서 은영과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수는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6챕터. 정수는 그대로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뒤에서 며느리는 악을 쓰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미친 노인네야라며 소리쳤지만 정수는 아무 대꾸 없이 창문을 닫았습니다.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뒷좌석에 할머니를 룸미러로 힐끗 보더니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동안 살았던 곳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동시에 무언가에서 해방된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멀리 가세요? 택시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골로 가려고요. 내 집으로. 아, 그러시는구나. 가족분들이 배웅도 안 나오시고. 기사의 말에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요? 이제 가족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주세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사도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하자 정수는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74년의 인생이 이 작은 가방 하나로 정리된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매표소에서 시골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다음 기차까지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수는 대합실 구석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주변에는 가족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할머니들도 보였습니다. 정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런 할머니가 될 수 있었는데.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정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차역이야. 기차역이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야기해요. 이야기할 게 뭐 있어. 너희는 이미 다 말했잖아. 어머니, 아까 그거 다 들었어. 쓸모없는 늙은이, 가난한 노인네, 언제 죽으려나. 다 들었다고. 민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잠깐 화가 나서 하는 말이 그거야? 내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발 돌아오세요. 안 돌아가. 나는 이제 너희와 남이야. 어머니, 정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울린 후에 조용해졌습니다. 기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자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아들 가족이 살고 있을 텐데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이 마치 긴 악몽 같았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 무시당한 정성, 그리고 뒤에서 들은 그 끔찍한 대화들까지. 이제 진짜 끝이구나. 정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지난 삶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몇 번 더 울렸지만 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문자까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정수는 문자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걱정이라니요. 뒤에서 그렇게 험담을 하면서 말이죠. 정수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시골 기차역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정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으니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시골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은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작은 가방을 들고 플랫폼에 내렸습니다. 택시는 이 시간에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정수는 망설이지 않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걷는 길이 외롭고 무서웠지만 서울에서 받은 상처보다는 견딜 만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험담하지 않으니까요. 1시간을 걸어서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 동안 비워둔 시골집은 먼지가 많이 앉아 보였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집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났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나았으니까요. 정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청소할 곳이 많았지만 내일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이 떠올랐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 냉장고에서 썩어가던 자신의 정성, 그리고 그 끔찍한 대화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시골집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도 좋았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처럼 무시당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정수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정순이 갑자기 찾아온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정순 씨,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뭔데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집과 땅을 기부하려고 해요. 기부요. 갑자기 왜요? 저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장님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의 땅은 마을에서도 제법 큰 편이었거든요. 정순 씨,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집과 땅을 모두 기부하시면 이미 다 생각해 봤어요. 마음 정했습니다. 정순의 말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장님의 도움으로 정순은 독거노인 복지재단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재단에서는 정순의 기부 의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가진 걸 다 기부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전화 너머 재단 직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예금도 함께요. 예금까지요. 할머님. 그럼 할머님은 어떻게 생활하실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재단에서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집을 둘러보고 서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정수는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은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공동 거주지로 사용하겠습니다. 재단 직원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을 무시하는 자식보다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고맙지. 정순의 말에 직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정순의 기부에는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할머님,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요? 글쎄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정수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기부 절차가 모두 끝나자 정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순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정순 씨, 정말 괜찮으세요? 집까지 기부하시고.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정수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고맙게 생각했지만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을 구하려고 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가장 저렴한 방을 문의했습니다. 할머님, 이런 작은 방에서 생활하시기 힘드실 텐데. 부동산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수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나니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방 하나에 작은 부엌,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맘 편하게 새로운 시작이구나. 정수는 작은 방 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첫날 밤, 정수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불편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공간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독거노인 세 분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받은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모두들 너무 좋아하세요. 할머님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요. 제 이야기요? 네. 자신들을 위해 집까지 기부해주신 분이 계신다고 하시면서 정말 감사해하세요. 정수는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할머님, 혹시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거든요.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작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주민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정순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필요한 사람에게 꼭 쓰이게 해주세요.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삶 말이죠. 한편
서울에서는 민수와 은영이 큰 과일 바구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너무 오래 연락 안 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그런데 어머님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셨을까? 시골집도 있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두 사람은 서둘러 시골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머니의 안부보다는 재산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와 은영은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정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수가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은영이에요. 은영도 소리쳤지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하네. 어디 가셨나? 두 사람은 담장 너머로 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옆집 김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민수 씨 아니야? 어머님 찾아왔어? 네. 할아버지.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김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고, 너희들 모르고 있었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순 씨가 집을 기부했어. 네. 기부요? 은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독거노인 복지재단에 집과 땅을 다 기부하고 어디론가 떠났어. 민수와 은영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요? 일주일 전쯤인가. 갑자기 기부한다고 하더니 짐 하나만 들고 떠났어.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갔거든. 김할아버지의 말에 두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집을 기부하셨다고요? 그래. 다 기부하고 갔어. 평생 모은 예금까지도. 은영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어머님 유산.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어? 김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민수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정순 씨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네. 너희들이 뭘 했길래. 김할아버지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연락처 정말 모르세요? 몰라.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갔어.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만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정순 씨 마음에 상처 줘놓고 김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정순 씨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 민수와 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늦어버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두 사람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터덜터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진짜 다 기부해버렸다고? 미쳤나 봐. 민수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제. 시골집도 땅도 없고 예금도 날라가고. 이게 뭐냐고. 은영도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들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으니까요. 그 시각 정수는 작은 월세방에서 조용히 미역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연락도 모두 끊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죠. 정 주고 상처받는 일은 이제 그만입니다. 남은 삶은 나를 아끼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